자, HLB의 대차 잔고라든가 공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차 거래는 이제 이길 날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날 항상 나오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대차 거래 집계가 오늘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HLB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 나눠준 나노코박스가 굉장히 승인이 지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지지부진한 편이고 또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머크발의 이 치료제 개발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감기 목소리가 좀 있어서 좀 양해 바랄게요. 자, 일단 먼저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보면, HLB의 대차 거래보다는 HLB 생명과학의 대차 거래가 많이 늘었는데, HLB의 이 대차 거래가 신규 수량이 35만 주, 이 상한 수량이 45만 주로다가 사실 HLB는 신규 수량보다는 물론 신규 수량이 아예 없는 거지만 없진 않지만 상한 수량이 제법 있어요. 이제 당연히 조금 HLB는 걱정되는 게 항상 공매도 1등을 차지하고 있죠. HLB는 이 잔고 금액 1등이니까 공매도 나온 게 1등이 아니라 항상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잔고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꾸준히 이 공매도가 보통 보면 5%대, 4%대 나오고 있고 26일, 27일 이틀간 줄었던 게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 공매도 신규 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HLB는 상한 수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HLB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원체 잔고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진 않지만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가 이 사실은 많이 늘어났죠. 공매도는 이 8%, 7%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잠깐 줄었다가 다시 4%, 3%대 있는데 신규 수량이 100만 주나 늘었어요. 이 대차 거래 이 수량은 사실 앞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있어야 되죠. 어디서부터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우린 이거를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신규 수량이 100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한 수량이 10만 주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의 하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아, 저렇게 대차 거래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는 게 좋고 마감 상황을 보면 저번 달이 월봉의 마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인데 저번 달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을 이탈했습니다. 항상 제가 2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0개월선의 가격이 43,0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면 이렇게 5개월선, 20개월선까지 갈 수 있죠. 5개월선의 가격이 44,000원대인데 물론 이 자리를 뚫고 다시 이번 달부터 올라가서 예전 고점까지 가주면 정말 좋고 만약에 20개월선 깨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 중장기적 약간 깨진 거라 조금 더 추가로 밀릴 수 있는 이런 확률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트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20주선도 저번에 이탈했죠. 따라서 이제부터 20주선은 지지선이 아닌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물론 저도 HLB를 많이 좋아하고 HLB 생명과학이나 그룹주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기보다는 20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 즉 처음에 5주선 깼을 때가 첫 번째 경계해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 20주선 깼을 때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인 분석인 거고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6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밀려주면 60개월 또 한 번 분할 매수. 그래서 주식이 언제까지만은 올라가지 않듯이 언제까지만도 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다시 지지선을 잡고 올라가 주면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지만 지금 상황만큼은 20개월 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는 상태고 특히 주봉에서 20선을 깼기 때문에 20주선 위에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보기 힘들죠. 어디서 우리가 추가로 매수해야 될까 고민해 본다면 20주선 돌파 안착하고 다시 나갈 때가 추세를 전환해 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기준으로 이제 고분분타가 생겼는데 이 보래삭선이 241선이 보통 241선 밑에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약세인데 돌파 안착해주고 그냥 올라갔죠. 그런 식으로 이번 달 오늘부터 며칠간 동안도 241선을 잘 지켜주고 옆으로 돌아 나가서 반등해주고 이격이 모여야 돼요. 이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뭐냐면 결국 주가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옆으로 갈 때 기간 조정을 할 때 서로 이격이 모이게 되는데 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고 돌아 나가는 자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죠.
추세가 돌아서거나 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월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렇게 5개월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깨게 되면 역시나 크게 무너지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역시나 고점에 대비 많이 무너졌고, 특히 HLB는 이 자리를 깼죠. 20주선을. 이 HLB 생명과학은 요 근처가 아닌데 역시 이번 주에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예전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이 중요한 자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변곡점 가격인데 이 자리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15,900원대가 되는데 1,000원짜리로 깼죠. 변곡점을 깼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예전에 뚫어야 될 저항선이었었어요. 예전에는 뚫어야 될 저항선이었지만 지금은 돌파해야 될 지지선이 됐죠. 따라서 이 지지선을 다시 이 저항선을 뚫어주고 다시 지지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선이 된 거죠. 일봉에서 보면 아까 HLB랑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즉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이격이 모이려면 반드시 주식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서 크게 상승한 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가격 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조정의 폭이 깊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나노코박스를 바라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의 많은 실망감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천만 다행인 건 그래도 HLB 생명과학이나 HLB나 많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공매도나 대차장고가 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대차장고가 병면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있죠. 자, HLB를 이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는 전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기관들은 조금 매도세가 있고 HLB 생명과학은 전체적으로 한 달간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매수를 해주고 저점 매수해주고 올라가 주면 그나마 좀 희망이 생기는데 이 대차 거래가 100만 주씩 터졌다는 게 약간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차 잔고나 대차 거래 생긴 게 지금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되게 크고 더 높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크죠. 그 누구도 모르죠. 우리가 세력이 아닌 다음에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자, HLB 제약을 보면 HLB 그룹주들 중에 월봉에서 꽤 높은,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는 월봉 바닥일 때가 있고 중간일 때가 있고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건 제가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2,600원짜리가 26,000원 10배를 갔는데 여기서 4만원 5만원 갈까라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역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을 첫 번째 자리도 역시 HLB 제약이 깼습니다. 따라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20개월선 가격이 13,900원대 이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가 나가느냐가 HLB 제약에게 큰 관건이 되죠.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개월선 저번 달에 그냥 이탈했고 이번 달에 10개월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10개월선의 가격이 17,200원대인데 오늘 이제 장 출발하면 월봉의 차트가 바뀌겠죠. 새로 선 하나가 더 생길 건데 더 생긴다는 게 우선 따라 올라가겠죠. 따라 10개월선 17,000원대를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제가 이 HLB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0주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져요. 즉 주식은 이 추세에 순응하게 되죠. 이 추세에 순응하게 되는데 추세를 무너뜨린 이런 자리들이 생기면 더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고요. 사실은 일봉에서 보면 계속 무너지죠. 역시나 5일선 돌파 안착하고 이격이 모이는 기업을 안정된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옆으로 가는 과정, 즉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기간 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좀 추가 하락이나 아니면 최소한 옆으로 가는 기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G3BNT가 이 11월 16일 날 이제 임시총회를 거쳐서 HLB에 인수될, 피인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역시나 이 월봉에 이렇게 높은 자리들이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고 월봉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형태고 저번 달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제가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데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5개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때 이 선천을 등기 뽀글쭉한 이 부분 15,800원대가 되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가 완벽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HLB 그룹주나 HLB로 관계된 주식들 중에서는 그나마 G3BNT가 상황이 제일 나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HLB 파워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저번 달에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완벽히 깨졌고, 10개월 선도 깼기 때문에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의 가격이 1,5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각오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 돌파 안착이 최초의 역별인 상태에서는 추세 턴, 이게 되는데, 역시 5주선을 돌파 안착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추세가 턴이 됐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턴이 된 다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추세 턴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있죠. 추세 턴이 되기 위해선 일단 주봉도 주봉이지만 일봉에서 역시나 이 반등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쭉 우하향하다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라고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완벽하게 돌파 안착할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정적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 추세를 돌아서 나갈 때 사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HLB뿐만이 아니라 mRNA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머크발에 특히나 우리 복제약까지 이제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어제까지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언제까지만 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크게 그렇게 실망하거나 아직 이렇게 겁내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